테이크아웃 IT. 주말 잘 보내셨나요? 다행히 지난 주말엔 추위가 좀 물러간 것 같더라고요. 집 앞에 흐르는 작은 개천도 꽁꽁 얼었던 얼음이 살짝 녹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추위가 잠깐 물러갔다고 마냥 좋아하긴 힘들었습니다. 추위가 물러간 틈을 타 미세먼지가 수도권 일대를 뒤덮었으니까요. 주말에 2번이나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미세먼지 때문이에요. 요즘 날씨 보면 하늘에서 날씨를 관장하는 분들이 날씨 컨트롤러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조금씩 추워졌다가 어느새 겨울이 오고 또 조금씩 따뜻해지다가 여름이 오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조그 셔틀로 날씨를 조금씩 바꾸는 것처럼요. 근데 요즘 날씨는 버튼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버튼을 끄면 추운 날씨 버튼이 자동으로 켜지고 다시 추운 날씨 버튼을 끄면 미세먼지 버튼이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저만 하고 있었나요? 미세먼지로 우울했던 주말이 끝나고 다시 출근해야 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출근길에 흥미로운 IT 뉴스 3가지를 테이크아웃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T 바리스타 송윤섭입니다. 매년 1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전 세계 IT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바로 CES라고 부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전자 전시회가 열리기 때문이죠. CES 기간 동안 IT 업체들은 그동안 준비해온 기술력을 세계에 선보이며 주도권 경쟁을 펼치게 되고요. IT 관련 미디어와 블로거들은 CES에서 소개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바탕으로 한해 IT 기술 발전 방향을 미리 확인해 보기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2019년 올해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CES가 진행됐고요. 새로운 제품과 기술들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오늘은 CES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봤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제품은 LG전자의 TV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LG전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많은 TV 제조사들과 해상도, 색 구현, 화면 크기, 사운드 등으로 TV 제품 관련해서 경쟁을 해왔었습니다. 매해 더 커진 화면과 더 선명해진 해상도를 가지고 출품했었는데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엔 별 차이를 못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19년 CES에서 선보인 LG전자의 TV는 완전 달랐습니다. 경쟁사들의 제품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획기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올해 최고의 TV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몇 해 전 둥글게 말아 보관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개발되었을 때 이렇게 말아지는 화면을 도대체 어떤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주로 태블릿을 접어서 휴대폰 크기로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나 손목 주변에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는 시계형 디스플레이 같은 제품들의 아이디어가 많았었는데 LG전자는 바로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TV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실제 관처럼 생긴 박스 안에서 전원을 넣으면 티슈가 뽑혀져 올라오듯이 TV 화면이 올라오고요. 다시 전원을 끄면 TV가 천천히 말리면서 들어가 박스 안에 완전히 숨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TV는 매우 얇고 가벼워지긴 했지만 TV가 우리가 시청하지 않는 시간에도 그 검고 커다란 화면은 우리 집 안방을 차지하면서 인테리어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LG가 만든 롤러블 TV를 보면 TV를 시청하지 않을 땐 완전히 감춰서 주변 인테리어에도 크게 변화를 가져다 줄 그런 제품으로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의 오랜 TV 전쟁을 한 방에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거든요. 네, 물론 뭐 CES에서 소개된 제품이 실제 제품으로 출시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LG전자는 올 연말에 이 제품을 실제 판매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은 이제 걸림돌이 되겠지만요. 좀 더 기술력이 보강된다면 제품 가격도 낮아지고 집집마다 화면이 숨겨지는 TV를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G전자의 롤러블 TV는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CS 관련해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업체도 국내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의 IT 대표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이고요. 네이버는 아시는 대로 20년이 된 우리나라의 대표 IT 기업입니다. 블로그, 포스트 등을 포함한 포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웹툰, 게임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IT 공룡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네이버에서 CES에 처음 데뷔전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사실 네이버가 국내에서만 힘을 쓰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CES에 첫 출전했다는 사실에 좀 놀랐고요. 그리고 이번에 출전한 종목이 웹서비스나 웹툰, 광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또 놀랐습니다. 이번에 네이버는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생활기술 플랫폼을 만드는 기술회사로 세계에 선보였다고 하네요. 네, 뭐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검색 서비스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구글이란 큰 공룡에겐 위협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블로그 포스트 같은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역시 워드프레스, 미디엄 등을 포함해서 해외 수많은 서비스들에게는 아직도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뭐 검색이나 온라인 서비스로 경쟁하지 않은 건 참 잘한 일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선보여주지도 않았던 5G로 제어되는 로봇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들을 위한 초정밀 지도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네이버란 이름으로 소개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생소했습니다. 네이버의 이번 국제무대 데뷔전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지금 네이버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기술들 우리나라에도 좀 먼저 소개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우주여행이 실제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을 대표하는 히어로 중 한 명인 아이언맨, 이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전기자동차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앨런 머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전기자동차뿐 아니라 우주선 개발에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인 우주선을 실험 발사했고요. 발사한 우주선을 재활용해서 발사하는 기술도 만들고 또 화성으로 자기가 만든 전기자동차를 보내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인류 우주 시대를 앞당기는 인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선보였는데요. 아직은 시험 단계라 사람을 태우지는 못하지만 수년 내 이 우주선에 사람을 태우고 달 여행이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우주선은 조만간 지구 궤도까지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우리 세대에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여행하는 첫 우주 여행자가 탄생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전 이 우주선에 탑승하지는 않겠습니다. 돈도 없고요. 저는 그냥 편하게 지구에 발 붙이고 살다가 가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겁이 좀 많거든요. 네,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IT 소식 테이크아웃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목소리 좋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특히 더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엔 좀 더 나아진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IT 바리스타 송민섭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